자, 한쪽에서는 거대한 디지털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국가의 국민, 그러니까 사용자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지갑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웹 3.0이라는 새로운 경제판의 규칙부터 간단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판 위에서 디지털 국가라는 정말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파이의 전략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12만 달러짜리 캠페인으로 이어지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바로 소유권에 대한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웹 3.0 경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웹 2.0과 웹 3.0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세상에서 땀 흘려 만든 그 가치를 과연 누가 진짜로 소유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에서 밤새워서 얻은 엄청난 아이템 있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 게 아니었어요. 게임 회사 거죠. 회사가 서버 닫으면 그냥 사라지는 데이터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웹 3.0 시대에는요, 그 아이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다른 게임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시대. 이게 바로 웹 3.0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권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세상입니다. 이게 단순히 게임하고 노는 공간이 아니에요. 보세요. 가상세계에 건물을 짓는 디지털 건축가, 아바타의 옷을 만드는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국경도 제약도 없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거대한 웹 3.0이라는 판 위에서 파이가 정말 흥미로운 한 수를 뒀습니다. 최근 발표를 보면요. 이건 그냥 어떤 게임이랑 파트너십 맺었어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뜯어보면 이건 사실상 하나의 디지털 국가를 세우겠다는 엄청난 야망이 담긴 선언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발표 내용을 보면 투자한다, invest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협력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자원을 직접 투입해서 이 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축한다는 단어. 이건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세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파이라는 화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세계를 직접 창조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파이는 자기 사용자들을 그냥 유저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파이오니어라고 부르죠. 여러분, 개척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떠세요? 이건 마치 새로운 디지털 국가를 함께 만들어갈 국민을 부르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럼 이 거대한 디지털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왜 하필 CD게임스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력이죠. 여기 보시면 AI 엔진, 3D 메타버스 구축 기술, NFT 로직.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기술을 다 갖춘 최고의 건설사를 파트너로 선정한 셈입니다. 자, 그럼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파이는 화폐와 국민을 데려오고 CD게임스는 그 국민들이 살아갈 땅과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둘이 만나서 하나의 완벽한 디지털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정말 명쾌한 전략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디지털 국가라는 큰 그림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국가가 실제로 돌아가려면 국민들이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은행계좌, 실제 지갑, 그리고 신분증 역할을 모두 하는 디지털 도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디지털 지갑입니다. 이 지갑이 바로 이 새로운 디지털 국가의 은행 계좌이자 신분증이자 모든 경제 활동이 시작되는 단 하나의 관문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관문이 지갑이라면 당연히 이 지갑 사용자를 먼저 확보하는 쪽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지갑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ITLX라는 프로젝트의 캠페인은요, 이 전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인터링크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ITLX 지갑을 새로 내놓으면서 총 상금으로 얼마를 걸었냐면요. 무려 12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그냥 지갑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갑 전쟁의 현실이죠. 특히 추천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등한테는 맥북 프로에 현금 8,000달러, 2등은 최신형 아이폰에 현금 4,000달러, 이런 식으로요. 이건 뭐 대놓고 우리 지갑을 퍼뜨려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추천할 사람 없는데 하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심지어 이 캠페인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유만 해도 스핀 티켓이라는 걸 주거든요. 이걸로 룰렛 돌려서 소소하게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랄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 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특히 선물 거래 같은 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더라도 이 정도는 없어져도 내 생활에 전혀 지장 없다 하는 정도의 자금으로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파이가 그리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디지털 국가라는 비전,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ITLX의 지갑 전쟁이라는 현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가 만들어갈 메타버스 경제, 그 거대한 흐름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장기적인 관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ITX 지갑 캠페인처럼 눈앞의 기회에 직접 참여해서 경험을 쌓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뭘까요? 바로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파이 같은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따라가면서 미래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공부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ITLX 캠페인처럼 리스크가 있더라도 직접 부딪혀보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거죠.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먼 미래에 탄생할 디지털 국가의 현명한 국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지갑 전쟁에 뛰어들어 현재의 승자가 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둘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진짜 정답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